안녕하세요. 현금생활하는 빠밤입니다. 저희는 외벌이 3인 가구입니다. 오늘은 식비를 아낄 수 있었던 치트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금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식비였어요. 저는 변동생활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예전에는 그 식비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재료가 있을 때 장을 보는 형식으로 지출을 하니까 식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식비를 줄일 수 있었던 또 저만의 그 환경이 있었어요. 우선 보시면 제가 9월부터 현금 생활을 했는데 자, 여기 집밥 간식 해갖고 이렇게 식비가 21만 7천 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외식은 26,130원 정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때도 뭐 굉장히 많이 저 평소에 지출한 것보단 굉장히 많이 줄인 건데 뒤로 보시면 10월달 결산을 보시면 85,580원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물론 외식이 좀 많긴 한데 이 외식은 제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쓴 비용을 외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식을 많이 했는데도 식비가 지출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엄마가 제가 현금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해 먹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신이 나셔가지고 식재료가 생기는 족족 저에게 갖다 주셔서 냉장고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도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 10월에는 더 많이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냉장고가 정말 터질 듯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장볼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에 많이 아꼈다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기쁘셔서 식재료를 또 왕창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식재료를 아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시고 아니 난 도저히 쟤처럼 못하겠는데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10만 원도 안 되는 식비를 가지고 집밥을 해 먹을 수 있지? 라고 뭐 한편으로는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쟨 도대체 어떻게 저게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의 환경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식비를 아낄 수 있는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제가 노력을 하면 되죠. 그럼 예전에도 저는 식재료를 비슷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식재료를 아끼지 못했을까요? 왜 식비를 아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물론 집밥을 열심히 해먹고 친정 엄마가 주시는 식재료를 사용을 했지만 우리 가족이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갖다 주는 식재료를 약간 묵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친정 엄마가 한 번에 그렇게 식재료를 갖다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오시는 날은 그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식을 하면 일단 식재료가 하루가 묵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식재료를 빨리 소분하지 못해서 상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받자마자 계획적으로 뭐 국거리라든지 뭐 볶음류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걸 소분해서 다 냉장고와 냉동실에 빠르게 넣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일단 집어넣을 때도 너무 다 우겨 넣지 않고요. 되도록이면은 분류해서 바로바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류한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손질을 해서 냉장고와 냉동실에 분류해서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식재료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재료를 직접 뭐 어디서 받을 수 없는 분이더라도 장을 보실 때 장을 본 걸 대부분 이제 장 보기도 힘드니까 일단 우겨 넣고 그 다음에 아 먹어야지 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꺼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장을 다시 보게 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장을 본 걸 바로바로 손질해서 냉장고와 냉동실에 계획을 하고 넣어 놓으면 내가 뭘 해 먹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을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음식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식재료를 잘 활용하는 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근데 자꾸 사 먹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도 둘이 동시에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얘기했던 건 먹고 싶은 게 없다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걸 해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외식을 하거나 뭐 꼭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남편도 요즘에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고 저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먹는 게 좀 많이 지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좀 자제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아이나 남편이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단호해지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생기니까. 중요한 게 생기는 건 돈을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더 가치 있게 쓰여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비 절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절약을 가족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절약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가족이 알게 되니까 친정엄마는 더 열심히 식재료를 갖다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뭔가 외식이 하고 싶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약하고 있는 걸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하기 싫다는 마음을 사실 매일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 그 순간에는 너무 싫고 하기 싫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현금 생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 귀로 들으면서 음식을 하면 그러면 또 하루가 그렇게 세이브 되더라고요. 아마 뭐 식재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재료를 받아라 하는 게 주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분명히 각자 가정에서도 생각해보면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서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돈들이었네? 안 해도 되는 행위들이었네? 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전보다 조금 절약하는데 어려움 없이 저축 비용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식비를 아낄 수 있었던 저의 그 속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아낄 수 있는 키포인트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